네, 써뉴. 정말 좋은 가을날 오후 3시 경입니다. 길이 마실 온도가 아주 좋고요. 이 안경은 이제 중간 정도의 도수, 좀 실내에서 편한 도수의 안경이고요. 오늘 한 2가지 정도. 하나는 희망의 손 중에서 좀 찾기 힘든, 이거는 뭐 글쎄 한 2000분의 1의 확률이라고 해야 될까? 그 작품이 하나 괜찮은 게 나와서 보여드릴 건데, 아미고 2분이 우체국으로 선입금을 50만 원씩 해주셨어요. 희망의 손이 다음에 나오는 걸 찜하겠다고. 그래서 여기 이제 사실 이거를 제가 먼저 얘기한 게 아니라 2019년에도 30개월, 33개월 할부를 제가 먼저 아이디어를 낸 게 아니에요. 자기는 목돈이 없다, 그 가정주부인데, 하지만 고작가 그림을 꼭 사고 싶은데 할부로 안 되냐, 그렇게 해서 먼저 아이디어를 준 거거든요. 거의 대부분 제 마케팅의 이 변화는 아미고님들의 요청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제가 그렇게 하겠다고 한 게 아니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정말 희한하게 제가 땅만 사면은 옆에 호재가 생기는데, 저는 부동산 투기를 하려고 땅을 산 게 아니에요. 화실을 짓고 싶어서, 넓은 화실을 갖고 싶어서 대부분 땅을 보러 다녔고, 좀 주차하기 편한 곳, 이런 데를 찾았을 뿐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러니까 좀 도로 정보를 알고 산 것이 한 50%, 모르고 산 게 50% 이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제가 부동산을 주택 빼고 땅만 한 4군데 정도를 거래한 것 같은데, 그래서 이번에 익산 제2혁신도시는 아직 부지가 정해지진 않았지만 합리적으로 이 춘포 면적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 이것도 하나의 신의 계획이로구나, 이런 생각이 들고, 그 부동산 전문가라도 그거 알고 투자 못 하거든요, 그거. 그래서 굉장한 호재가 생겼고, 그래서 만약에 그걸 개발한다면 월세처럼 배당이 될 것이고, 판다면 한꺼번에 우리 이제 주식회사 창조력발전소 투자자들한테 배당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제 예상에는 세금을 빼고 100억 수익이 예상이 된다, 몇 년 내에. 글쎄 한 5년 정도 잡아주세요. 자, 그리고 이제 욕망의 손, 이거는 선입금 하신 분 2분한테 먼저 먼저 선택권이 있어요. 그래서 이 영상은 지금 그분들도 보는 건데, 희망의 손 홈런 타자라는 건데, 이제 하얀 배경을 한번 봐보세요. 이게 이제 그 야구할 때 왜 우리 가끔 야구 만화 예전에 뭐 그 봤는데 까치 나오는 거였나? 아무튼 이렇게 딱 야구 배트로 이렇게 착 이렇게 하잖아요. 나 저쪽으로 공 날린다, 뭐 나 홈런 칠 거야 하면서 이렇게 먼저 겨누잖아요. 꼬눈다, 겨눈다 라고 얘기하죠. 그 자세인데 이게 왜 확률이 적냐면, 나무 가지에가 있어요, 힘이. 그러니까 마치 야구 방망이의 비율로 얘가 여기가 얇고 여기가 부풀었는데,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이게 아마 글쎄 무슨 나무인지 모르겠는데, 여기가 병들었어요. 이 끝부분이, 이 부분이 뭔가 상처가 났거나 병들어서 부풀어 올랐어요, 자기 스스로.
자기 스스로. 그래서 여기 자세히 보면은 이렇게 야구 방망이의 비율이 나오고, 그래서 제가 얘가 이거 홈런 타자로 해야 되겠다. 그리고 딱 겨누는 모습이거든요. 이렇게 딱 이쪽으로 공을 날릴 거야 하는 약간 그런 느낌이 있는데, 숙여야 되겠다. 숙여서 이쪽으로 공을 날릴 거야 라는 약간 그 느낌, 이런 느낌이 있는데, 이제 이거를 홈런 타자라는 제목이고요. 보이죠? 전체 조형이 이렇게 보이죠? 제목이 여기가, 물론 밑에도 적혀 있는데, 이게 이 판 위에다가 바로 박았는데, 어떤 거는 이런 게 있어요. 조개 껍데기가 있는 게 더 좋을 수도 있고, 근데 없는 게 좋을 수도 있어요. 그냥 바닥에 이 자체만. 그건 제가 이제 그때그때 판단을 하는 거예요. 너무 작다, 예를 들어서 그게, 이건 굉장히 큰 넝쿨손에 해당하고, 보통 이래요. 택배 왔다. 보통 이렇거든요. 작아요. 이렇게 작아요. 예, 잠시만요. 지나가면 돼요. 좀. 이렇게. 자, 오늘은 될 거예요. 이거는 먼저 선입금 하신 분들 찜하겠다고 박 실장한테 얘기해 주시면 되고, 오늘은 참 재밌게도 시사인이라는 잡지에 평행우주 영화 양자경 주연의 Everything Everywhere All at Once, 한꺼번에 뭐 모든 것 모든 곳이 곧이라는 뜻이죠. 양자경 영화 리뷰가 나와서 이걸 어제 읽다가 그냥 이 영화는 이렇게 양자경 멀티버스라는, 그러면 요약본이 유튜브에 나와요. 무료로 볼 수 있는 게 양자경 멀티버스. 이게 이제 여기는 이제 다양한 평행 우주가 나오죠. 즉 양자경이라는 동일 아이덴티티가 여기 보면은 다양한 캐릭터로 나오는데, 세무조사에 시달리는 이민자, 쿵푸 고수, 영화 스타, 레즈비언, 가수, 미치광이 과학자, 요리사, 피자 가게 직원, 그 다음에 뭐 인형? 아무튼 이 여러 평행 우주에서 각각 다른 캐릭터를 가지고 있는 이제 그런 평행 우주를 다루고 있는데, 이제 이걸 쭉 읽으면서 제가 생각했던 거는, 일반적인 얘기는 아니고요. 평행 우주가 이제 수직적 평행 우주라는 제 강의가 있는데, 캐릭터가 바뀌는 평행 우주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해하기 쉽게는 1차적으로는 뭐 남녀가 바뀐다든지 사람과 사람이 바뀐다든지 정도 이해하면 좀 더 쉽고, 좀 더 어려운 거는 사물과 내가 바뀐다 이렇게 가고, 또는 뭐 동물과 내가 바뀐다 이렇게 돼버리면 이제 점점 어려워지는 평행우주론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이론상 평행우주론이 거기까지도 포함을 하고 있어요. 평행우주론은. 그러니까 우리 자신과 이 뭐 우주의 하나의 먼지나 뭐 곤충이나 이런 것과 분리가 되어 있지 않고 서로 다른 하나의 반영일 뿐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무수하게 거울이 이렇게 비추는데, 거울에 약간씩의 왜곡이 있는데, 그것이 아주 너무 많기 때문에
그 비추는 거울이 너무 많기 때문에 저쪽에 가면은 내가 뭐 곤충 거미가 돼 있기도 하고 이 정도의 얼마나 무수한 그 약간의 왜곡이 생기겠어요. 그거는 마치 그 우리가 수정란 상태에서 어떤 세포는 머리카락이 되고 어떤 세포는 살이 되고 어떤 세포는 뼈가 되잖아요. 이런 것처럼 그 어떤 무수한 분열을 통해서 어떤 각기 다른 방향이 결정됐을 때는 전혀 다른 세포가 되는 거하고 좀 비슷한 측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주가 분열되는 거하고 세포가 분열되는 거를 같이 한번 생각해 보면 되는 것이죠. 자, 그렇게.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그 어마어마한 평행 우주가 우리가 상상할 수조차 없는 다양한 평행 우주에 내 자신조차 없는 무수한 우주가 뭐예요? All at once에 한꺼번에 있다라는 거잖아요. All at once. 그게 이 영화 제목에서 이게 중요한 부분인데, 한꺼번에 한 곳에 있는 거, 겹쳐져 있는 거거든요. 평행우주의 개념이 그래요. 그렇게 모든 가능성이 있는 우주가 한꺼번에 겹쳐져 있기 때문에 그 한 차원과 차원을 건너뛰면서 우리가 이런 시간과 공간을 느낀다라는 개념이란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거죠. 우리 에고는 나라는 그 존재감은 왜 지금 이런 연속성을 느끼느냐라는 것이죠. 왜? 그게 이제 의지냐? 그게 그 각자 그 사물들의 의지냐? 그 의지, 영혼성, 뭐 정신이냐 이거죠. 그것이 원인이냐 이거죠. 근데 그것이 원인일 수는 있는데, 차원과 차원이 분리되어 있지만 차원과 차원이 연결되어 있는 것처럼 우리는 지금 차원을 건너뛰고 있다는 느낌이 없잖아요. 지금 없는데 실제로 그걸 건너뛰고 있다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그 양자역학적 현상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모든 물리 현상이 일어난다는 설명이거든요. 이 리뷰를 보면서 그 접착제가 스토리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 접착제가 스토리를 완성하고자 하는 어떤 본능 같은 거. 그런데 그거는 우리의 의지가 아니라 우주의 본능이에요. 그래서 우주는 모든 개개의 사물이 됐든 모든 아미고 여러분 개개의 정체성이 됐든 간에 그 스토리를 어떻게든 완결짓고 싶어해요. 그게 소설가들이 가상의 인물을 이 얘기를 누가 했냐면은 그 조정래 태백산맥 작가가 한 얘기인데, 자기는 분명히 가상의 인물을 설정하고 소설을 쓰기 시작했는데 그 가상의 인물의 영혼성이 생기게 되고 그 캐릭터가 자기한테 죽이지 말아달라고 부탁을 한다는 거예요. 자기를 괴롭힌대. 자기가 자기 소설에서 만든 하나의 캐릭터인데 그런 고백을 합니다. 그 소설가가. 그러니까 모든 존재가 자기의 에고는 특정할 수 없지만 스토리를 연결하고자 하는 본능을 갖고 있는데, 제가 이제 이거를 어디서 느끼냐면 뇌과학을 공부하다 보면 두뇌는 어떤 사건들이 해프닝이 막 일어나는데 그걸 스토리로 연결짓고자 하는 본능을 갖고 있어요. 두뇌는. 그래서 사후에 해석을 해요. 자꾸 해석을 하는데 과거에 자기 기억하고 연결짓고자 하는 본능을 갖고 있어요. 두뇌가.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다 자기 관점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는 거죠. 자기 과거의 그 경험과 새롭게 일어나는 사건을 자꾸 연결짓게 되고 다른 가능성의 연결을 배제시켜버려요. 두뇌가. 그게 두뇌의 본능이거든요. 그래서 이 세상은 꿈처럼 모든 것이 한꺼번에 존재를 해요. 존재를 하는데 그 존재를 스토리라는 라인이라는 것이 건너뛰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본능이에요. 마치 조정래 소설가가 소설 속에 가상의 인물을 설정하더라도 거기에 영혼성이 부여되는 거 같은 거죠.
자기가 누구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스토리를 각각의 스토리의 본능을 갖고 있다는 거죠. 그 이야기는 그 모든 스토리가 신의 스토리라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걸 히스토리라고 그러죠. 히스토리. 물론 허스토리라는 말도 나왔지만 그 연함평등, 남녀평등적인 그래서 허스토리, 히스토리인 거죠. 그래서 이 리뷰를 보면서 스토리 스트링이라는 걸 한번 생각해 봤어요. 그 슈퍼 스트링, 촉근이 아니라 이야기끈. 스토리 스트링이라는 것이 슈퍼 스트링의, 그러니까 우리가 슈퍼 스트링, 촉근이라는 것이 물질화가 되는 최초의 단계거든요. 근데 물질화가 되는 최초의 단계 이전에 스토리 스트링이 있다라는 거죠. 이야기를 완결짓고자 하는 뭔가 그런 어떤 가상의 끈이 있다라는 것이죠. 진동하는 끈이죠. 진동하는, 심장 박동하는 이야기의 끈이 있다는 거죠. 스토리 스트링. 그 단어가 떠올랐어요. 여기다가 읽다가 메모를 해놨어요. 여기다가 스토리 스트링이라고 이렇게. 예. 그러니까 저는 이런 걸 읽으면 그냥 막 여러 가지 생각이 나는데, 그래서 전생이라는 것이 이제 여기서는 이 영화에서는 동시에 존재하는 걸 말하지만 이렇게 동시대. 하지만 과거 미래도 뭐 방향만 바꾸면 동시대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여기가 현재고 여기가 과거다. 근데 방향을 이렇게 바꿨어. 그러면 또 평행하잖아. 이게 평행우주잖아요. 그러니까 평행우주라는 것은 뭐 수직우주, 수직우주일 수도 있는 거예요. 보기에 따라서. 그래서 과거, 현재, 미래도 동시에 존재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평행우주론에서는 전생과의 연결이라는 것도 어떤 스토리 스트링으로, 스토리의 차원으로 연결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마치 그 영매들이, 예를 들어서 일본에 가면은 안중근 의사를 모시는 영매들이 있는데 여러 명이 있어요. 그러니까 안중근 의사가 여러 명한테 가 있는 거야. 이런 식으로. 그거는 영혼의 세계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가능하죠. 그게. 자, 그런데 마지막에 이거는 좀 더 생각해 볼 문제긴 한데, 두뇌는 사후 해석하는 도구라는 것, 그리고 알 수 없는 거대한 차원의 것을 자기가 알 수 있는 만큼으로 만들어내는 도구예요. 인간의 두뇌는. 그러니까 사람마다 뭔가 해석하고 파악하는 범위가 굉장히 다를 수 있죠. 거기는 굉장한 상상력이 필요한데, 자, 이 우주는 우리가 옛날에 제가 어렸을 때 흑백 TV 방송 시작하기 전에 딱 틀면은 막 지지직거리는 그 화면이 나오는데, 그게 그 우주 배경 복사라 그래가지고 우주 전파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 빅뱅에서부터 출발했다는 전파다,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지금은 뭐 가설이 바뀌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설이 그런 것처럼 되게 랜덤하고 무질서하게 있어요. 우주가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는 이 양자경 영화에서처럼 순식간에 차원을 매 순간 그 구운몽처럼 다른 우주에 가서 한평생 살다가 올 수도 있어요. 근데 기억 못해요. 그런 식으로 우리는 굉장히 랜덤한 삶을 현재 살고 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에고 자체가 없죠. 이는 개념이. 그렇게 살고 있을 수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우리가 그 스토리를 만들고자 하는 본능 때문에 스토리가 너무 복잡하면 스토리가 아니에요. 우리 인간의 수준에서 이해할 수 있어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너무 복잡하고 너무 거대하고 너무 어마어마한 것들은 우리는 잊어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꿈을 잊어버리는 거하고 똑같아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엄청난 꿈을 꿨다고 쳐요. 그럼 그 꿈이
진실인가 지금 현재 내가 진실인가라고 봤을 때 그 꿈은 거대한 진실인 것이고 지금 저는 아주 작은 좁은 진실인 것이죠. 꿈이 허상이다가 아니라 같은 건데 같은 개념인데 현재 우리는 이것을 스토리 라인으로 묶어가면서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기억하고 있는 거. 근데 우리가 마지막에 이제 제 이제 리뷰, 그러니까 이 리뷰의 제 리뷰죠. 제 리뷰의 마지막에는 이렇게 써놨는데, 그러니까 평행 우주는 모든 스토리를 허락하지만 두뇌는 필터링한다. 두뇌가 필터링 해버려요. 마치 우리가 꿈에서 깼을 때 딱 특정 부분만 기억나는 약간 그런 느낌인 거죠. 그래서 이 평행 우주의 이제 이 리뷰의 리뷰는 스토리 스트링이라는 키워드가 생각이 났고, 스토리의 끈. 자연스러움은 기억나지 않는다. 꿰어 엮으려는 스토리가 기억이 난다. 우리가 기억하는 것, 무슨 이거라는 거죠. 자연스러운 건 기억나지 않는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랜덤하고 불규칙하고 알 수 없는 꿈들이 무수하게 있는 것 자체가 사실은 자연스러운 거라는 거예요. 근데 굳이 기억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너무 자연스러운 거기 때문에. 거기서 어떤 특이한 것만 기억을 해내는 거야. 우리 에고는 그러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자기의 의지인지 그것이 우주로부터 주어진 상황인지 사주팔자인지 모르겠지만은 그 자기만의 이야기를 만들고자 하는 그 스토리를 엮어요. 이렇게 구술이라는 무수한 구술 같은 우주가 있다면, 평행 우주가 있다면 그걸 꿰어가지고 이 목걸이로 만든다는 얘기죠. 그렇게 만들어지도록 우리가 지금 우리 삶이 그렇게 기본 설계가 돼 있다고나 할까?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기본 설계도나 아니면 이미 그 어느 정도 확률적으로 경로가 정해져 있는 건데 거기를 그 우리 각자의 예고가 그 경로를 선택하고자 하는 스토리 경향성을 갖고 있는 거죠. 그래가지고 그걸 자꾸 연결을 지으려고 해요. 그래서 그것만 기억이 나고 그것만 우리 눈에 띄는 거죠, 현재. 좀 이 정도까지만 좀 정리해보고, 예전에 캐릭터가 바뀌는, 하룻밤 자고 일어날 때마다 몸뚱아리가 바뀌는 그 영화가 있긴 있었어요. 그게 이제 수직적 평행 우주론인데, 실제 평행 우주는 그거보다 훨씬 더 복잡합니다. 이렇게 모든 것이 뒤바뀔 수 있는 그런 게 우주인 거죠. 그래서 그 무수한 평행 우주 중에서, 그리고 그 무수한 이 포도 넝쿨선 중에서 야구방망이 모양의 넝쿨선을 제가 발견했다는 게 참 기뻐하면서 야구방망이 좀 삐뚤어지긴 했지만 끝으로 가면서 이렇게 두꺼워진다는 것이 대단한 거죠. 네, 양자경의 멀티버스를 읽고서 어제 제가 메모했던 부분들을 한번 리뷰를 했고요. 좀 보니까 다 얘기 안 한 것도 있는데, 맨 처음 메모했던 게 이거네. 평행우주의 현실화 필터링. 우리 두뇌의 그 본능에서도 알 수 있듯이 우리는 평행우주를 비현실적인 걸 현실화하는 필터링을 하는 존재인 거죠. 근데 그 현실화는 자기만이 현실화한 거죠. 따지고 보면. 그리고 자기랑 비슷한데 또 다른 자기 자신이 또 다른 현실화를 하고 있고, 그런 식으로 이제 평행우주가 갈라지는데, 그거에 대해서 이 영화가 잘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50개 다 넣었어요. 네. 택배 직원.